11월 27일 월요일 황장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시절이 수상하니 정유라 집에 주말에 대낮에 강도가 들었습니다. 거기 빌딩에는 4층 이상은 엘리베이터가 올라가지 않는다는데 경비원을 위협해서 인터폰을 위에 눌러서 택배 온 것처럼 해서 올라가서 들어가서 정유라 나와라 했다라는 말도 있고, 어쨌거나 마필 관리사가 찔려서 이렇게 지금 중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정유라가 요즘 말도 안 타는데 마필 관리사는 뭐 하려고 있는지, 또 더 나아가서 이 강도도 정말로 빚 2,400만 원 때문에 그랬는지 여러 가지로 참 석연치 않습니다. 그 로데오 거리 한가운데 있는 정유라 빌딩, 그 건물에 아직도 마사지 센터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 건데, 거기에 대낮에 강도가 신고를 못할 것 같았다, 빚이 있어서 강도를 하게 됐다 했다라는 것도 상당히 좀 의아하고요. 더 나아가서 이 강도를 모의한 과정이 매우 치밀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정유라는 경찰에 신변 보호 요청을 했고, 경찰도 스마트워치와 더불어서 경찰을 배치했다고 합니다. 자, 오늘 아침에 한 칼럼에 주한미군 없는 나라에 살 준비된 나라는 칼럼이 실렸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 매우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관점에서 분석을 한 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북한이 최근에 2달 넘게 잠잠한 가운데 앞으로 2주에서 한 달 사이에 도발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 CSI에서 굉장히 권위가 있는 싱크탱크죠. 여기에서 북한이 12월 14일부터 30일 사이에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CSI에서는 12월 17일 북한이 미사일 실험을 할 수 있다고 봤는데요. 김정일 사망 6주기에 해당되고, 김정은이 크리스마스 전에 미사일 발사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는 대량 살상 무기를 과시하는 도발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CSI에서는 12월이 지난 5년간의 통계를 내보면 북한이 가장 미사일을 자주 발사한 시기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북한이 마지막으로 도발한 것이 9월 15일 홋카이도 상공을 통과하는 IRBM을 실제 각도로 사격한 것이 마지막이었는데요. 자, 북한이 크리스마스를 전후해서 서방 세계가 휴가에 들어간 즈음에 미사일을 발사해서 긴장을 도모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러 차례 제 방송에서 수도 없이 이야기했습니다. 이 북한의 미사일 위기는 어디로 흘러갈 것인가? 북한이 과연 미국을 향해서 미사일을 쏠 수 있을 거냐? 또 더 나아가서 미국이 북한을 선제 타격을 할 것이냐? 또 대북 압박으로 김정은이 핵을 포기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도 저도 안 되면 북미 간에 직접 협상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요. 첫째, 북한이 미국의 영토나 영해에 근해에 핵탄두를 장착한 미사일을 실제로 날리는 경우는 있을 것이냐. 이거는 김정은이 미치지 않고는 제로라고 이 박재균 동아일보 칼럼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 김정은이 실제로 그렇게 했을 때 미국이 미사일을 사전에 요격을 해서 피해를 입지 않는다 하더라도 김정은 정권과 북한에 대해서 무차별적인
포복 공격을 할 가능성이 거의 확실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자국을 공격한 적국이나 지도자를 살려두거나 용납할 리가 없죠. 그것은 9.11 때 보면 미국이 어떻게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을 공격해서 처리했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또 김정은은 자기 아버지나 할아버지보다 더 영리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힘을 가지지 않은 채 미국을 협박해봤자 눈도 깜짝하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실질적인 핵과 미사일 능력을 가진 채 미국을 협박을 하는 거고, 이래서 미국이 지금 북핵을 해결해야 될 제1과제로 올려놓고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온 부분에서 김정은은 자기가 결국은 협상 국면으로 몰고 갈 수 있을 것이고,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해내지 못한 부분을 해냈다라고 자랑스럽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또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는 과정에서도 북한이 과거에 기근에 시달리면서 고난의 행군을 하던 이런 어떤 경제 위기가 아직은 오지 않는 부분으로 봐서는 경제 상황도 좀 나아졌는데, 이런 상황에서 미국을 공격해서 자멸하는 상황은 없을 거다, 이렇게 보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나라의 보수 성향을 가진 국민들이 학수고대하는 북한이 미국의 선제 타격을 받아서 붕괴되는 경우에 관한 수인데요. 여기서 북한이 공격을 받으면 핵미사일로 한국이나 주한 주일 미사일 기지, 미국 본토에 대한 공격 등을 당연히 시도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박재균 칼럼에서는 아예 보복 공격 단추를 누르기도 전에 절멸될 상황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지만은 미국이 북한을 선제 타격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거죠. 즉 한국에 있는 수십만 미국 국민들을 대피시키기 전에 조용히 북한을 때릴 수는 없을 거다는 겁니다. 자, 미국이 북한을 선제 타격하려고 할 때 한국 정부는 북한 편에 서서 막아서게 될 거고, 나중에 치러야 될 국제사회의 대가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미국의 북한에 대한 선제 공격은 없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저도 그렇고 이 칼럼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대북 압박을 통해서 김정은이 핵을 포기하도록 하는 방법인데요. 현재 미국이 이런저런 경제적인, 통상적인, 외교적인 압박을 통해서, 유엔을 통해서, 독자적인 제재를 통해서 굉장히 압박을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지금 정도의 압박으로 북한이 과연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겠는가? 미국은 이란의 그 핵을 해결할 때 썼던 세컨더리 보이콧, 즉 합법이든 불법이든 북한과 거래하는 모든 국가와 기업 개인에 대해서 무차별적인 제재를 하는 카드를 아직 쓰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것은 뭔가 하면 북한에 대해서 세컨더리 보이콧을 하게 되었을 때 가장 치명적인 타격을 입는 나라가 중국인데요. 이렇게 되면 중국과 외교 경제적인 전면전을 감수해야 된다, 이런 부분인데, 미국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많은 부담을 느끼면서 결정을 미루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미국이 작심만 한다면 중국의 대북 송유관을 잠그도록 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자, 그 방법으로는 대만 문제를 건드려서 중국이 대북 송유관 공급을 끊지 않는다면 미국은 대만과 수교를 하겠다든지 대만을 국가로 인정을 하겠다든지, 이렇게 되면 중국이 이제 미국과 관련해서 그러지 마라, 끊을게라든지, 안 그러면 그래? 그렇다면 너하고 우리하고 한번 붙자. 그래서 대만이 미국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 카드일 거라고 보지만은 이 카드 또한 많은 희생이 초래되기 때문에 미국이 쓰기 어려울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력 해상 봉쇄 같은
지난번에 제가 한 카드가 남아 있는데요. 흔히 군사적 압박을 전쟁으로 보는데 군사적인 압박은 전쟁이 아니라 외교적인 수단 중에서 강력한 수단의 하나이다 라는 겁니다. 하지만 군사적 압박이든 외교적 압박이든 이런 부분을 한다고 해서 해상 봉쇄를 한다고 해서 김정은이 핵과 ICBM을 포기하겠느냐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 이도 저도 안 되면 미, 북이 직접 협상을 하는 부분인데요. 이 경우에 두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한데 하나는 미국이 인도나 파키스탄처럼 북한이 핵을 갖는 것을 용인하고 ICBM 폐기만 관철시키는 것. 즉 우리한테까지 쏠 수 있는 수단만 없애고 핵을 가지고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그래도 숫자를 제한할 거니까 그만큼만 갖고 있어라. 즉 핵 동결을 하자는 한국의 친북적인 문정권 관계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북이 ICBM을 포기하면 북이 직접적으로 미국을 협박할 수 없기 때문에 가능하지만은 그렇다면 한국과 일본은 이제 핵으로서 툭 하면 협박을 하는 북한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협상을 통해서 북핵과 ICBM을 다 포기시키는 건데요. 그러려면 미국이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카드를 내놔야 될 건데 그 카드가 주한미군 철수 빼고는 생각하기 어렵다는 거고 미국이 당연히 주한미군 철수를 하겠다고 놓을 것이냐 쉽지 않다고 생각됩니다만은 그럴 수도 있다. 이 칼럼을 쓴 사람은 당연히 그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한미군은 냉전 시절 최전방에 있는 서방의 방어 전선인데요. 지금은 주일 미군만으로도 동아시아 전략을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고 호주 그리고 인도 등이 가세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인도 태평양 구상이라는 부분을 내어놓고 있는 겁니다. 흔히 아시아 태평양이라고 이렇게 봤을 때는요. 태평양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그리고 베트남, 필리핀, 호주, 일본, 한국으로 한정이 되는 중국 포위 형태였는데요. 인도 태평양이라고 하게 되면 결국은 인도양과 태평양에 이르는 즉 원유의 산지인 중동 오일이 중국으로 오게 될 때 가장 먼저 거쳐야 될 부분이 인도양입니다. 중동에서 인도양으로 배가 나와가지고 말라카 해협을 거쳐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사이를 통해 가지고 태평양으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미국은 인도를 동원해서 호주를 동원해서 인도양도 막아서겠다라는 부분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한국의 전략은 현재 미국으로 봤을 때는 믿을 수 없는 동맹으로 후퇴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주한미군 철수 카드를 쓰면서 북한의 핵을 없애는 부분과 맞바꿀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은 지금 최종적인 고민을 해야 될 상황이 머지않아 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미국은 이런 판단을 하겠죠. 과연 한국과 한국 국민이 미국의 동맹국이 맞는가에 대한 미국의 판단이 지금 이걸 좌우하는 중요한 결정이 되겠지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이제 하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한국의 외교가 보이고 있는 모습이 과연 미국의 동맹국이 맞는가? 중국의 주석 총리 외교부장이 연이어서 한국을 훈계하고 굴욕적인 항복을 받고도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한국은 중국에 그렇게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지금 누가 봐도 이 한마디로 한국 외교가 정상적이 아니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보일 건데 과연 미국이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한국을 동맹국이라고 생각을 할 것인가? 저는 이 북핵 해결과 관련해서 딱 두 가지 길만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미국이
북한의 핵 폐기를 전제로 해서 실제로 북한은 폐기한다 하더라도 핵을 숨겨 놓을 겁니다. 그렇지만 말로는 비핵화 한다고 하고 그걸 내어 걸고 협상에 나서면서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전에 북한은 끝까지 좀 버틸 겁니다. 우리 핵은 절대 포기하지 못한다. 핵의 동결을 전제로 평화협정을 맺자라고 할 거고 한국, 중국, 러시아는 북한의 그런 입장에 동조할 가능성이 거의 확실합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결국은 비핵화는 장기적인 목표로 협상으로 육자회담 같은 하나만한 협상으로 남겨놓고 미국과 북한이 평화협정을 맺으면서 사실상 한국이 전시작전권을 이양받고 그러면서 미국이 점차적으로 발을 빼는 양상으로 가게 되면서 결국은 핵을 포기하지도 않고 주한미군 철수로 가거나 안 그러면 북한이 정말로 핵을 숨기기로 작정을 하고 핵을 없앨 거니까 한국에서 나가라고 협상 과정에서 그것도 바로 안 할 겁니다. 긴 협상의 과정에서 어느 시점에서 평화협정을 통한 미군 철수가 쉽지 않았을 때 북한이 최후의 카드로 우리가 핵을 폐기할 거니까 너네들은 한반도에서 나가라. 그렇게 되면서 핵 폐기와 비핵화와 주한미군 철수가 바꾸어질 가능성도 몇 년 안에 있을 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거나 그러지 않으면 지금과 같은 북한에 대한 제재 압박, 그리고 해상 봉쇄, 그리고 군사적 행동 등이 가해지면서 북한을 계속 쪼아 들어가는 부분이 장기화되어 가는 것. 그 과정에서 북한은 미사일을 발사를 하고 실험을 하고 핵실험을 더하고 이러면서 점점 핵과 ICBM을 완성했다고 미국을 협박할 수 있겠죠. 이 경우 미국은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를 향해서 쏘면 결국 북한을 없애버리겠다라고 하면서 대치에 관한 과정에서 북한의 김정은 체제가 스스로 붕괴되거나 아니면 부담을 느껴서 점점 불편해진 중국에 의해서 제거되거나 그런 방법들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장기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김정은이 붕괴할 확률은 제가 볼 때 한 25%, 협상으로 타결될 가능성이 75% 정도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뭔가 하면 지금 이 정권의 북핵 해결을 둘러싼 중국, 북한 편에서 하는 각종 이 한미일 동맹의 이탈을 막아내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정권을 압박을 해서 제대로 막아내면 미국은 전자를 택해서 전자의 확률이 한 55% 정도로 커질 것이고 우리가 그걸 해내지 못하고 지금과 같은 한마디로 미국의 등을 치고 툭 하면 이렇게 앞에서는 좋은 일을 이야기하고 뒤에 돌아서서는 배신을 하는 행위를 거듭한다면 실질적으로 이 북핵 문제가 협상을 통해서 주한미군 철수 쪽으로 정리될 가능성이 100%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이것은 우리 이야기에 달린 거죠. 공연히 보수 세력이라는 사람들이 미국을 기대하고 미국이 마치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줄 것처럼 하면서 한국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미국에 대한 배신 또는 이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있는 이런 형태에 대해서 도대체 미국에 뭘 맡겨놨냐. 트럼프가 아무리 한국을 배신해도 한국을 지켜야 될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났냐. 그거 아닌 겁니다. 국제관계에서는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한국이 어떻게 하느냐. 한국이 어떻게 하느냐는 한국 정부와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면 국민이 60, 70%가 문 정권의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현재와 같은 태도에 반대를 한다고 명확하게 하고 정권을 상대로 싸우고 압박을 하면 정권이 서서히 발을 빼지 않겠습니까? 그런 식이 된다면 미국은 끝까지 북한을 압박하고 제재해서 북한 정권을 붕괴시키는 방법을 선택할 것이고요. 국민들 다수도 전쟁 반대를 외치면서 그 핑계로 평화적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고 하면서 사실상
중국과 북한을 편을 들게 된다면 미국은 결국 주한미군 철수를 이렇게 대가로 내어주고 북한의 핵위협에서 벗어나서 그냥 손 트는 방법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세계 사회에 있어서 영원한 동맹도 없고요. 서로 이해가 배치됨에도 불구하고 유지되는 동맹도 없고 동맹은 서로 간의 책임과 의무에 의해서 유지되는 겁니다.